문화.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의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구석기 시대의 고인류 화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연천 전곡리 유적의 사진과 오른쪽에 보면 글렉 보엔이라고 쓰인 인물이 나온 사진이 보이죠? 자,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천 전곡리 유적 너무나도 유명하죠. 경기도 북부에 있는 연천 전곡리 유적을 처음 발견한 바로 인물이 글렉 보엔이라고 하는 우리 주한미군, 주한미 공군에 있었던 하사관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일화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동두천에 근무하고 있던 글렉 보엔이라고 미 공군, 주한미군 하사관이 주말에 연천 전곡리 바로 이 강가에 놀러 갔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주먹도끼들을 발견했어요. 1978년에.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세계학계에 아주 큰 이슈를 불러온 그런 연천 전곡리 유적이 발견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세계학계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냐 하면 그전까지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면의 날을 떼어서 만든 그런 주먹도끼가 대개 아프리카라든지 유럽과 같은 그 유라시아의 저쪽 서쪽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1978년 바로 그렉 보엔에 의해서 연천 전곡리 강가에서 이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 해서 모비우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고고학 교수였습니다. 이 모비우스 교수가 주장했던 학설, 다시 말하면 주먹도끼는 주로 유라시아의 서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고 했던 학설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8년 글렉 보엔에 의한 이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발견이라는 것은 한국 구석기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구석기 역사를 바꿔놓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나라 한반도 구석기 문화를 처음 소개하는 그 슬라이드로 이 글렉 보엔의 이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의 주먹도끼 발견을 좀 가져가 봤습니다. 이 글렉 보엔이라는 분은 인디애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먹도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슐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아슐리안 지역에 있었던 그 지명입니다.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 그런 형태의 주먹도끼다. 그래서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해방 후 한반도에서 처음 발굴 조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에서 처음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1962년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라 한다면 먼저 우리가 고인류의 등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인류라고 한다면 대개 우리가 현대 인류, 현생 인류에 앞서 살았던 구석기 시대의 인류를 대개 우리가 고인류라고 하는데요. 구석기 시대 후기, 말기 단계가 되면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있었던 호모 하빌레스나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그런 인류를 우리가 고인류라고 하는데 구석기 시대는 바로 이런 고인류가 등장해서 활동했던 시대라 할 수 있고요. 그 시대는 우리가 구석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뗀석기라고 해서 이렇게 두드려 떼어서 만든 타제석기를 사용하던 그런 시대이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는 한반도 구석기 시대만의 특징을 갖다기보다는 유라시아 전체 구석기 문화의 어떤 큰 흐름, 보편성 속에서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석기 시대는 아직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랄까 특징이 완전히 갖춰졌다기보다는 바로 그 전 단계 인류 보편적인 구석기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그런 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구석기 시대는 대개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로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후기, 지금으로부터 4만 년 전에 시작되는 그 후기 단계에 가서 우리가 현대 인류, 현생 인류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조사된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은 한 110여 개 지점에서 조사가 되었고요. 남한에 80개, 북한에 30개 지점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확인된 구석기 유적으로 상원 검은모루 동굴, 평양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림에 보이는 저렇게 볼록 서슴, 별봉, 산봉우리 아래에 있는 그런 동굴 유적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60만 년 전에 구석기, 고인류가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층에서 주목도끼와 같은 구석기가 확인되었고요. 다음으로 또 북한의 덕천 승리산 동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역시 이렇게 따로 솟아있는 작은 산 아래 보면 오른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 유적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오른쪽 사진에 복원된 그런 인물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덕천 사람 또는 승리산 사람이라고 부르는 고인류 화석이 나왔습니다. 되게 아래층, 위층에서 서로 다른 그런 고인류가 나왔는데 되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아래층이 흙이 쌓이는 순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래층이 보다 오래된 시대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위층에 흙이 다시 쌓이게 되니까 위층에서는 승리산 사람이 나왔고 아래층에서는 덕천 사람이 나왔는데 아래층에 있는 덕천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그리고 위층에서 나온 승리산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바로 현생 인류죠. 그 고인류 화석이 발견된 유명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역시 평양 근교의 대현동 유적에서도 역포 사람이라고 복원되는 그런 고인류 화석의 머리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남한에서는 대표적으로 단양 금굴 유적과 상실이 바위 그늘을 들 수 있는데요. 금굴 유적에서는 먼저 이렇게 약 70만 년 전이라 해서 한반도 구석기 유적 중에 가장 연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혹 교과서 같은 데 보면 한국의 구석기 문화가 시작된 시기를 얘기할 때 7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종종 봤을 텐데 바로 이 금굴 유적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슐리안형 또는 르바르아 형식의 석기가 나왔다는데 르바르아나 아슐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 특히 르바르아형이라고 하는 것은 석기 중에서 우리가 격지석기라 그래서 구석기를 만들 때 큰 몸돌에서 이렇게 떼어낸 석기, 그래서 격지 또는 그걸 돌날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돌날로 만든 형식의 석기가 바로 요 금굴 유적에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개 중기 구석기 이후,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시대에 가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어떤 석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덩치가 큰 석기를 만들다가 아슐리안형처럼 후기로 갈수록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격지 석기 또는 돌날 석기라고 부르는 좀 더 정교한 석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르발루아 형식의 석기다라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 단양 금굴 유적에서 출토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상실의 유적도 역시 단양 금굴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시 사람이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고인류 화석이 출토되어서 남한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화석이 출토된 그런 대표적인 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위 그늘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동굴과는 좀 다른 유적 성격인데요. 동굴이라고 하면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바위 그늘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절벽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움푹 파여 있는 그런 바위 유적을 바위 그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상실 유적은 그런 바위 그늘 형태의 유적이고요. 거기에서 호모 사피엔스 단계에 속하는 상시 사람의 고인류 화석이 나왔다. 상시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상실이 유적에서 출토된 그런 고인류 화석이다라고 해서 상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한에서 최초로 1964년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입니다. 바로 공주 석장리 유적인데요. 이 유적의 특징은 여기에서 바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막집이라고 하는 그런 집 유적, 집자리 유적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것이 이 유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신석기 시대부터 땅에 이렇게 움을 파가지고 움집이라고 그러죠. 지하에 움을 파서 집을 만들어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구석기 시대 후기 말기가 되면 약 3만 년 전이니까
후기 구석기 시대죠. 막집이라 해서 땅을 파지 않고 땅 위, 표면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가지라든지 돌들을 쌓아가지고 얼기설기 막 어떻게 보면 대충 지은 집이겠죠.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많이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집을 만들기보다는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칠게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막집 유적이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경기도 연천 전곡 유적, 우리 남한을 대표하는 구석기 유적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약 지금으로부터 한 30만 년 전에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그런 유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슐리아니안 주먹도끼가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정기서부터 후기, 그러니까 아래 문화층은 정기, 맨 위 문화층 후기, 구석기에서 구석기 시대 전 시대의 문화층이 다 나오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어떤 흐름,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조사된 충청북도 단양 수양계 유적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 남한강 가해,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남한강 가야 그 산 밑쪽, 강과 산 밑에 위치한 그 강 기슭에 바로 수양계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된 유적인데요. 이 유적에서는 후기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승배 찌르개 또는 박편석기라고 부르는 그런 석기들이 나왔는데요. 승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화살촉처럼 생긴데 밑에 이렇게 작게 달린 꼬다리처럼 작게 달린 거 있죠. 그걸 승배라고 합니다. 이 승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딘가에 끼워서 그것을 화살이나 창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승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구석기인들의 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보다 정교해지고 아주 좀 전문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를 처음 만들 단계는 주로 몸돌을 이렇게 떼어내서 썼지만, 이제는 후기 구석기 시대가 되면 몸돌에서 떼어낸 아까 말씀드렸던 격지라고 부르는 또는 돌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날카로운 이런 돌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승배도 만들고, 이렇게 또 날도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럼 또 좀 더 정교한 그런 석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후기 구석기 시대인데, 그것을 가장 대표하는 유적이 바로 단양 수양계 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석기 제작터가 발견됐다는 것도 그만큼 이제는 석기 제작이 전문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북한의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이렇게 상원 거원모루, 덕천 승리산, 평양 대연동 유적 등의 동굴 유적이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동물 화석과 고인류 화석이 출토되었고요. 남한에서도 역시 단양 금굴,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 그리고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계 유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역시 고인류 화석과 다양한 그런 석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남북한 구석기 유적의 특징, 공통점을 보게 되면 바로 동굴 유적에서 모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석장리 유적 같은 경우는 강가, 금강 가에 있는 곳에 유적 위치해 있고, 수양계 유적도 강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유적들은 대부분 동굴에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석기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동굴이나 바위그늘을 주로 이용하였고, 대개 후기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공주 석장이나 단양 수양계 유적 정도가 돼야 강가의 어떤 평지에 막집 같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주거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거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